유진 선생님의 역사 비법으로 역사 개념 바로잡기. 학습 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입니다. 망포동 최대 규모 종합학원 더에듀 프리미엄의 역사 단독 전임 강사 유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학부모님들 고민 많으시죠? 걱정은 노, 역사는 유진. 어려운 내신 이젠 놓치지 마세요. 망포동 한국사는, 망포동 세계사는, 저국어 역사 논술 유진. 자, 오늘은 세계사 5강이죠. 그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국사 같이 나갔었어요. 기억날까요? 네. 중국사 한번 복습해 보면서 오늘 이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다 못 나갔었던 수나라, 그리고 수나라 다음, 당나라, 그리고 당나라가 어떻게 이제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됐는지, 그 번영기를 누렸었던 왕은 누군지, 그리고 이어가지고 당나라가 어떻게 또 이제 쇠퇴하고 멸망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슬람교라고 하는 이 종교, 어떻게 이슬람교가 형성됐는지까지 배워보면서 오늘 수업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우리가 하상주라 그런다고 했죠?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하나라는 우리가 따로 배우지는 않고, 자, 상나라는 일명 은나라라고 하고 마지막 수도가 은어였었어요. 이 상나라에서 우리가 기억해 줄 만한 게, 이 당시의 왕은요, 대표자 같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시대, 고려시대 왕처럼 엄청 왕의 권력이 강하지는 않았었단 말이야. 그래도 왕이, 당시 이제 중국도 항어강 일대를 끼고 있었던 농경사회였었기 때문에 왕이 나라의 큰 일은 어떻게 했어요? 점을 쳐가지고 알아볼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형성이 됐던 게 갑골문자가 되겠습니다. 갑골문자. 자, 그리고 주나라는 상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공격해가지고 이 상나라가 차지하고 있었던 황허강 일대를 차지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주나라는 황허강부터 창장강까지 영토를 크게 확장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이 나세요? 자,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상나라면 우리가 갑골문 생각이 나죠. 주나라 하면은 일단 주나라의 건국에 이 조금 근거가 돼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 왜냐면 주가 상을 멸망시켰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질타를 할 거 아니야. 야, 어떻게 이웃국가처럼 이렇게 형님처럼 모시던 상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니?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야. 하늘의 뜻이래. 하늘의 뜻. 그래서 하늘이 말했어. 천명사상을 이야기했었다. 그쵸? 천명사상. 자, 천명사상을 근거로 영토를 이제 이 상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황허강 일대까지 차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영토는 황허강 밑에 무슨 강이 흘러요? 창장강 흐르죠. 그쵸? 양쯔강이라고 하는 이 창장강이 흘러요. 창장강 남쪽까지, 이남 지역까지 다 차지를 했었던 거야. 그래서 넓어진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쓴다? 그렇죠. 혈연적 봉건제라고 하는 이제 통치 제도를 시도를 한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봉건제는 왕이 믿을 수 있는 가신들을 제후로 책봉을 하고 이 제후들을 어떻게 해요? 지방으로 보내죠. 그리고 제후는 왕한테 충성을 다하고 지방을 통치를 하고 그러면 왕은 이제 제후들한테 뭘 줘요? 봉토를 이렇게 주는 것이죠. 아니면은 이제 봉토랑 같이 이제 그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뭐 노예들이라던가 이런 인력들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봉건제를 우리가 혈연적 봉건제, 다른 말로는 이제 혈연적 종법제라고도 하는데 혈연적 봉건제라고 이제 교과서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혈연적 봉건제라고 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근데 이 주나라가 이 견융이라고 하는 북쪽의 유목민족들의 침입으로 인해 가지고 서북 쪽의 유목민족들이 침입을 해와 심지어 잘 싸워. 그래서 이 주나라는 밀려나게 되는 거야. 수도를 갑자기 어디로 옮기게 돼요? 호경에서 나급으로 옮기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걸 우리가 주의 동천, 동쪽으로 수도를 천도했다. 주의 동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호경에서 나급으로 옮겼었다.
같이 창장강 일대예요. 여기는 창장강 라인이야. 자, 이렇게 옮겼었다.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뭐라 그랬었지? 수도를 갑자기 바꿔버린다라는 것은 강해졌을 때가 있고 약해졌을 때가 있는데 지금은 나라의 힘이 약해지고 있을 때였어. 그치? 떨어지고 있는 때야. 자, 그러면서 이제 주나라를 비롯해가지고 5가지 여러 나라로 분열되는 시기, 이 시기를 우리가 춘추시대라고 하고, 그보다 더 많은 나라들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위나라라든지 아니면은 제나라라든지 여러 나라들로 또 한 번 분열이 됐던 시기를 이제 전국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국시대.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에는 이제 많은 제자백과 학자들이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연적인 이제 마음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게 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제자백과를 이야기하게 된단 말이야. 제자백과에서는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하면은 유가사상이 있고, 교가사상이 있고, 법가사상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맞아요. 겸해사상인 묵가사상이 이렇게 있었다. 해가지고 4가지의 사상만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했었죠. 자, 유가사상은 무엇을 강조해요? 네, 도덕적 통치, 도덕적인 것을 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쵸? 도덕적인 마음, 도덕을 굉장히 중시한다 그랬어. 공자, 맹자, 순자가 대표적인 유가학자였었고, 그리고 이 도가사상가로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한단 말이야. 그래서 노장사상이라고도 하는데 노자와 장자가 있다. 대표적인 사람들. 노자와 장자. 자, 법가는요. 강력한 법으로 사람을 통치를 해야 된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강력한 법으로 뭔가 억압하지 않는 이상 말을 들어먹지 않는다. 자, 그래서 법가는 강력한 법. 이야기를 했었고, 묵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겸해사상이라고 하죠. 평등한 사람. 그래서 이 묵가사상을 최초의 사회주의로 보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겸해사상까지 해가지고 4가지의 제자백과가 이야기가 이제 대두가 됐었는데, 자, 이때 이제 이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혼란기를 정리하는 그 최초의 황제가 있죠. 그래서 시황제라고 한다. 진나라가 이 춘추 전국시대를 어떻게 해요? 통일하게 되는 것이죠. 진나라의 시황제. 그래서 우리가 진시황제라고 이야기를 해. 진시황제는 여러 가지 업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은 법가 사상을 채택을 해가지고 강력한 법으로 통치를 하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군주의 힘은 세져요, 약해져요? 세져요. 그래서 강력한 이 왕권을 보여줬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들이 뭐 대표적으로는 만리장성 혹은 뭐 아방궁,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시황릉, 그쵸? 병마용 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대규모의 토목공사와 또한 통일이 됐으니까 여러 나라에서 한 나라로 통일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지방마다 막 쓰는 언어도 다르고 문자도 다르고 그리고 도량형도 다르고 다 달랐었단 말이지. 그래서 화폐, 도량형, 문자를 통일했었던 게 바로 진시황입니다. 그래서 진시황 때 많은 것들이 통일이 되는구나. 자, 그러면 주나라에서는 혈연적 분권제로 나라를 통치했다면 이 넓은 영토를 진시황제는 어떻게 통치를 했을까? 자, 군현제를 실시합니다. 군현제. 지방을 군과 현으로 나눠가지고 이 지방관을 파견했었던 게 바로 군현제가 되겠죠. 자, 군현제를 실시했었다. 자, 그런데 이런 진시황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죠. 진시황 사후에 이 법가사상을 계속 카리스마 있게 밀고 갈 수 있는 인물들이 많이 없었어. 그리고 그동안 진시황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제 억압당하고 강제로 이제 노역을 하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만리장성을 이제 축조하기 싫어가지고 자신의 신체에 일부러 이제 장애를 만들기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진나라도 무너지게 되고 이 당시에 진나라의 힘이 약해지면서 또 다른 나라들이 분열됐었던 시기에 초나라의 황후와 초나라의 유방이라는 인물이 이제 서로 대립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초한지의 대립을 볼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그 혼란을 한 나라가 다시 한번 통일하게 됩니다. 유방이었었죠. 한 고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시기에 우리가 기억해줘야 되는 북방민족은 누구야? 바로
흉노겠죠. 일단 만리장성 자체를 흉노의 침입 때문에 지은 거였기 때문에 한나라 때 완성됐었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한나라는 초반에는 이 흉노 제국, 묵뚝선호가 만들었었던 이 흉노 제국에서 조금 이제 흉노랑 좀 우호적으로 지내보려는, 그래서 흉노한테 뭔가 공납을 바친다던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언제 때? 7대 왕이었었던 한무제 때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굉장히 이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카리스마 있게 이 한무제가 흉노에 대한 이제 정벌, 엄벌책을 내놓죠. 그러면서 이제 멸망되는 게 또 어디예요? 우리나라 고조선이었었어요. 그죠? 이 중국 한나라 입장에서는 흉노와 고조선이 잘 지내니까 두 나라가 손을 맞잡고 한을 치러 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한무제가 먼저 이 고조선을, 위만조선을 공격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자, 그런 한나라가 멸망됩니다. 세력이 밀려나요. 바로 이 왕망의 신나라에 의해 가지고, 아이신나라, 자, 왕망의 신나라에 의해 가지고 결국에는 또 이제 한나라가 무너지게 되는데 유씨왕조는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후한, 한나라의 후예라고 하는 유씨왕조, 유수가 열게 되는데요. 이 후한이 다시 성립이 돼. 근데 이때 아니나 다를까 여러 번 이제 나라가 분열이 됐다가 다시 생겼다가 유씨완조가 다시 통일을 했다가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농민분기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말이 농민분기고 정말 누런색의 이 두건을 쓴 도적대들이 들고 일어났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한자 그대로 이걸 뭐라 그래요? 맞아요. 황건적의 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후한도 결국에는 세 가지의 나라로 분열이 되는 것이죠. 가장 북쪽에는 위나라, 조조와 조비의 위나라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원결이 유비관우 장비에는 총나라, 그리고 손견과 주유, 노숙의 오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초고 삼국으로 분열이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삼국 중에서도 가장 이제 조금 뛰어났었던 나라는 위나라였었다고 했었죠. 조조, 조비의 위나라였었다. 이 당시에 이 조조라는 인물이 관리를 선발하는 관리 선발 제도를 한번 다시 새로운 관리 제도를 만드는데 그게 뭐였을까? 바로 맞아요. 좋아요. 구품 중정제예요. 구품 중정제. 관리의 등급을 품과에 따라 가지고 나눈 다음에 추천하는 제도였었죠. 그쵸? 그래서 구품 중정제를 실시를 했었다. 자, 근데 이 위초고 삼국을 통일했었던 건 그럼 누구냐? 당연히 위나라일 줄 알았지만 이제 사마염의 진나라가 됩니다. 진나라. 근데 선생님 여기도 진나라가 있고 여기에도 진나라가 있으니까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맞아요. 서진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서진. 누가 세웠었다고? 사마염이 되겠습니다. 사마염의 진나라가 되겠습니다. 사마염 하니까 뭐 생각나? 사마천 생각나지 않아요? 그쵸. 사마천. 사기라고 했었던 역사서를 편찬했었던 사마천. 생각나지 않나요? 안 생각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진나라, 그 서진이 만들어졌었는데, 누가 들어와요? 북쪽의 유목민족들이 침입을 하죠. 그래서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침입을 한다. 그래서 5쪽의 오랑캐들이 밀고 들어왔다라고 해서 이 이후의 시기를 뭐라고 불러요? 5호 16국 시대다. 그래서 이때 들어왔었던 5쪽의 오랑캐라고 부르는 북방의 민족들은 선비족, 말갈족, 강족, 갈족, 저족 등 5쪽의 이 유목민족들이 되겠습니다. 이 5쪽의 오랑캐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 혼란을 틈타가지고 남조에 있었던 이 진나라에서도 한족들도 다른 나라들을 세운단 말이야. 그래서 16개나 되는 나라들이 생긴 거야.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자, 그래서 혼란기가 다시 한번 대두되는데 이때 이제 북방민족들은 북조, 그리고 한족들은 남조, 이 진나라 귀족들은 내려와가지고 남하해가지고 이 남조라고 하는 이
나라를 분열시킨 다음에 여기에 북조, 남조를 세우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북조에도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 유목민족들의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치고 나가고 가장 이제 잘 나갔었던 나라가 누구야? 바로 북위였어요. 북위를 세운 사람은 선비족이었었고 그의 이름은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했을 텐데, 이 이름 굉장히 여러분들 막 낄낄낄, 맞아요. 탁발갱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었죠. 근데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왕을 이름을 부를 수가 없잖아. 이를 뭐라고 불러요? 효문제라고 하죠. 효문제. 효문제. 북위는 어느 쪽의 나라였었다고? 지성아? 어느 쪽의 나라였었다고? 어느 유목민족이었어? 그렇지, 선비. 선비족의 나라였었던 북위가 되겠습니다. 자, 효문제는 무슨 정책을 펼쳤냐면은, 이 호족들의 문화만 우월하다가 아니라, 한족들, 농경민족이자 정착민족이었었던 한족들의 문화도 수용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호한융합정책을 펼쳤습니다. 호한융합정책도 펼치고 이것을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한화정책이 되겠습니다. 한화정책. 한족화되자. 한화정책. 그래서 선비족들끼리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족끼리, 선비족이면 한족이랑도 결혼을 하자 해가지고 이 한족과의 결혼을 장려했었다. 이게 우리 21번 마지막 문제 아니었었나요? 그쵸? 그리고 이 효문제 사후에는 뭔가 이렇게 조금 치고 나가줄 수 있는 인물이 없었던 거야, 얘들아.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북위가 분열이 돼요. 북주와 북제로 분열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하나 더. 효문제의 업적 중에 빠뜨릴 수 없는 거. 시험 문제에도 무척 잘 나오고 빠뜨릴 수 없는 게 하나 더 있는데 뭐가 있을까? 아주 좋아요. 균전제 나왔습니다. 균전제. 균전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균전제가 뭐야?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한다 해가지고 균전제죠. 자, 남조는 아까 이야기한 이 진나라의 귀족들이 남하해가지고 설립한 왕조였었는데 여러 번 뭐가 된다 그랬죠? 왕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동쪽으로 밀려났다 그래서 동쪽의 진나라, 동진이었다가 또 뭘로 바뀌어요? 맞아요. 송나라였다가 제나라였다가 양나라로 바뀌게 된단 말이야. 이때가 지금 이 시기가 위진남북조 시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나라였었냐면 고구려백제 신라였던 이게 삼국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동진,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여러 번이나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가던 시기였었던 왕조가 계속 바뀌니까 남조는 혼란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여기에서 한 가지 키워드가 더 있다면 동진으로 밀려나면서 동진이 어디에 있어? 창장강 이남에 있어. 근데 창장강 남쪽은 뭐라 그랬지? 강남이라고도 부르고 따뜻하기 때문에 곡창지대야. 그래서 여기에서 저수지를 개간해가지고 농업 생산량을 크게 더 확대시킵니다. 무슨 농사? 벼농사 이야기했었어요. 자, 북주와 북제로 나눠주는데 북주에 인물이 하나 나타나죠. 바로 양견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북주의 양견이라는 인물이 우리가 요 위나라부터 요 16국 시대를 다 통틀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잘 따라오세요. 자, 위나라가 가장 치고 나갔었고 삼국을 통일했던 게 진나라였으며 이후에는 남조와 북조로 나눠지게 되니 이 시기를 위진남북조라고 부르는 거야. 뭐라고요? 네, 좋습니다. 위진남북조. 자, 위진남북조라고 부르는 거야. 이 위진남북조의 혼란기를 통일한 게 바로 양견이라는 인물이거든요. 양견이 세우는 게 바로 수나라입니다. 수나라, 양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이 PPT를 옆으로 치우고, 여기에서 이제 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볼게요. 자, 수나라는요, 수도가, 여기가 이제 선생님이 창장강이라 그랬었지. 그쵸? 죄송해요. 황허강. 황허강 밑에 흐르는 게, 창장강.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장안, 나급, 러향,
장안, 나급, 러향, 개봉 이렇게 본다고 했어요. 개봉, 하이펑, 나급, 여기는 장안.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죠. 장안의 화제가 되는 이라는 말이 이 수나라 당나라에서 이제 비롯돼가지고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만큼이나 이제 장안의 화제가 됐다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상업도시이자 그리고 이제 동서교역의 요충지가 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창장강 이남은 강남, 따뜻하고 곡식이 잘 자라요. 여기까지. 수나라의 수도는 어디였었냐? 바로 장안입니다. 장안에다가 수도를 두고 나라를 건국하는 일을 우리가 수문제, 바로 양견이라는 인물이에요. 수문제, 양견. 근데 얘들아, 우리 또 기억해줘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수나라가 왕조가 엄청 많지가 않아.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이제 세 왕조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3번밖에 안 돼요. 아니야? 자, 그래서 3번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들어봤겠지만, 이 수문제 다음에는요, 양제가 이제 우리 구구려한테 몇 번이나 침입을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수대첩했을 때 수양자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침입을 해오는 인물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 그리고 나서는 구구려 원정에 실패해가지고 수나라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네, 맞아요. 멸망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뭔가 왕조 역사 자체는 길지는 않지만 위진남북조의 혼란기를 통일했었다라는 이 대단한 업적과 그리고 당나라가 되게 번영하잖아. 그쵸? 당나라가 번영할 수 있게 그 기틀을 만들어 놨었던 게 국가적 기틀을 만들어 놨었던 게 어찌 보면은 수나라 때부터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세기 후반에 이렇게 양견이 위진남북주의 혼란기를 통일을 하면서 펼쳤었던 업적들이 다 보면은 이 위에 있었었던 위진남북조의 내용들이랑 비슷해. 자, 부품중정제로 이렇게 관리를 등용을 했어. 추천을 해가지고 등용을 하는 거야.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랬었지? 문벌귀족화가 심화될 수 있다 그랬었죠. 그쵸? 그래서 수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수문제는 중국 최초로 시험을 봐가지고, 맞아요. 시험을 봐가지고 관리를 등용시켜요. 바로 과거제입니다. 과거제를 실시한다. 과거제를 실시해가지고 능력에 따라가지고 관리를 등용하겠다는 거야, 얘들아. 능력 있는 관리를 시험을 봐가지고 등용하는 제도인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 국품중정제의 단점이 되었었던 그 관직의 문벌귀족화를 막아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균전제를 실시합니다. 균전제. 균전제 누가 실시했었어요? 북위에서 효문제가 실시했었던 그 토지 균등 분배 제도 균전제를 이제 실시를 했었고,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이때부터 실시하는 게 부병제라는 것이거든요. 부병제가 무엇이냐? 농사와 병사의 일, 군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일치하게 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농병일치제라고 해요. 농병일치제. 부병제를 실시해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나라에 무슨 일이 생겼네? 그럼 어떻게 해요? 맞아요. 군대의 일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수양제입니다. 수양제한테는 별명이 하나 있죠? 무슨 별명이야? 바로 운하황제라고 하는 이 별명이 하나 있어. 그래서 운하라는 것을 건설하게 돼. 대운하 건설. 여기에서 운하라는 건 주어야 은하가 아니라 우리 은하, 나선 은하라고 하는 우주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운하, 인위적 수로를 이야기해. 이 운하의 뜻이 뭐라고?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수로다. 그래서 강과 강 또는 바다와 바다를 뚫어주는 게 바로 인위적 수도인 운하가 되는 거야. 엄청나게 큰 운하를 만들었대. 어디서부터 어디를 뚫게 되냐면, 자, 창장강 남쪽이 뭐라 그랬지? 곡창지대니까 곡식이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곡식으로부터 이 창장강 뚫고 장안 올라와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베이징. 당시 군사유충지였었던 베이징까지 이제 뚫는 운하를 만들게 돼요. 근데 이 운하를 만들었었던 이유. 자, 전쟁은 얘들아,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었죠?
맞아, 보급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이 전쟁, 우리가 아마 선생님이랑 이번에 특강 마지막 때쯤 할 때쯤 되면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아마 세계 1, 2차 대전까지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거든요. 빠르게 진도를 쳐가지고. 근데 세계 2차 대전에 보면은 끝까지 항복 안 했었던 나라가 있어. 어떤 나라였지? 일본이었었죠. 그쵸? 일본. 보면은 얘들아, 일본이 대체 어떻게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만주로 넘어와가지고 인도차이나 반도, 미얀마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 가장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근거로서는 건빵이야. 건빵. 그 건빵이